이재명 대표 사건 중에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라는 사람 자체를 안다 모른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그 부분이 거짓 발언이라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날 재판 시작부터 정말 신경전이 장난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대표가 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물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2015년 1월에 호주 출장입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를 정말 다양한 용어로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4-5시간 골프를 같이 치는데 말도 못 걸 사이,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 판읽기는 이제 정말 종결이 얼마 안 남았죠. 이재명 대표 사건 중에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9월 6일 날 결심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 코로나 걸렸다고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9월 6일 날은 결심, 그러니까 그날 검찰 구형이 나온 건 아니고 피고인 신문이 있었어요. 피고인 신문은 어떻게 보면은 재판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직접 육성으로 듣는, 검사가 질문하고 피고인이 답하고 그런 절차거든요. 저는 이 절차를 통해서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이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라든지 됨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서 오늘 재판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공소사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대장동 실무자였죠. 성남 도계공에 있던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자, 주의하실 게 이 사람 자체를 몰랐다 그게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었는지 그때 당시 방송 내용을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12월 20일 날 이제 자살을 해서 사망을 했죠. 그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부분을 이제 여러 방송에서 물어보고 그런 국면이었어요. 그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문기 처장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도지사가 된 다음에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제가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도움 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내가 시장 때는 몰랐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지사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이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때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출장도 같이 갔다 왔고 뭐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틀 뒤에 다른 방송에서, 그게 12월 24일 날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그 진행자 김현정 씨가 물어봐요. 그 출장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죠. 그 전에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인지를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뭐 트램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공무상 간 것이고, 그리고 같이 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겠지만은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나중에 물론 기소까지 됐고 그때 유족들도 상당히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잖아요. 12월 24일 날 그때 산타 옷 입고 뭐 춤추던 거 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재명 당시 후보 부부가 그때 김문기 씨 발인 날이었거든요. 나중에 유족들이 정말 자기 아들을 모른다고 이렇게 손절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더군다나 자기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찍었다는 거에 굉장히 분노를 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 거짓말이다라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김문기라는 사람 자체를 안다 모른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지자 쪽에서 아니 사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그거를 모른다 그런 게 죄가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그 부분이 거짓 발언이라고 기소가 된 겁니다. 검찰이 보기
보기에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같이 출장도 갔고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교유가 있었다라고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재판 시작부터 정말 신경전이 장난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대표가 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검찰이 첫 질문을 이런 걸 했어요. 피고인이 2010년 4월에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서 성남 신도시 개발,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 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단박에 하는 말이 질문 좀 잘라서 해주세요. 그리고 4월이 아니고 6월 아니에요? 선거 6월이었는데 왜 4월이라고 그래요? 그 질문 좀 잘라서 해주세요. 라고 바로 그냥 뭐 좀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검찰이 4월, 6월 이거는 이제 다시 묻지 않고 성남시장 전에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이라는 그런 단체 대표 맡은 것은 맞죠? 라니까 그거는 맞다. 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핵심 관여자, 그러니까 김문기 씨, 대장동 핵심 관여자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고 한 이유는 지지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날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질문이 많아서 답변이 어렵다. 잘라서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팩트가 맞아야 질문이 되는데 그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전제가 틀렸다, 팩트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주영진 뉴스브리핑 때는 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는데 나중에 사진이라든지 객관적 자료가 제시가 되니까 기억 안 난다, 인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해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라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시비를 거는 거. 팩트가 너무 많아서요. 근데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질문이 접수가 안 될 정도로 팩트가 많은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영진 때는 김문기 몰랐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 질문, 다시 한 질문 자체를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대표가. 검사님, 조금 전에 질문할 때는 접촉 사실을 부인했다고 그랬다가 또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을 바꿨는데 어떤 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접촉 사실을 부인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접촉 사실 부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접촉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핵심 실무자,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고 당연히 접촉 가능성이 있죠. 자, 뭐 아까 처음에는 뭐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고 접촉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이거 조금 본인도 말을 하다가 좀 혼동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날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거는 결국 대장동 의혹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장동 의혹이 유력 대선 후보였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직결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김문기 씨 사망하고 나서 뭐 관련 보도 뭐 잘 안 봤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정치권의 대장동 연루 의혹 이런 주장을 전혀 확인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광설을 들어놓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터무니없기 때문에 행정 역사상 인허가를 해주면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 택지 매입 주체들이 분양 사업해가지고 번 돈도 마치 성남시의 부정행정처럼 생긴 것처럼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터무니가 없었고 기울어진 언론 환경, 검찰의 중립을 이탈한 정치적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렇게 민간업자가 수천억씩 벌었다. 나는 집도 하나 못하는데 이런 정서가 자극되면서 그게 결국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검찰과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해가지고 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게 자극돼가지고 자기가 대선에도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그걸 상황을 정리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 부인하려고 김문기하고의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행위도 없었다고 그렇게 피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교유행위요? 그런 단어를 처음 듣네요. 이번 법정에서. 그런 생각 한 적 없고요. 흐흐흐 웃으면서. 김문기라는 산하기관 팀장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관심 가질 특별할 이유가 없었어요.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날 재판 끝나고 나온 기사 중에서 이런 제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동규만 해도 시끄러워서 김문기 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이날 이 발언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부분이 김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여러 가지 접촉면이 있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몰랐다고 했지 않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문기 씨를 정말 다양한 용어로 폄하를 합니다. 오늘 이날 재판 보시면은 산하기관 팀장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뒤에도 정말 다종다양한 표현으로 김문기 씨는 하찮은 존재고 미미한 존재고 본인은 저 구름 위에 있는 존재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송 출연할 때 그 표창장 또 김문기 씨한테 줬고 그리고 회의 출장도 같이 갔고 그랬는데 김문기 씨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보인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까 저기 김현정 씨가 질문한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표창장 줬던 게 몇백 명이라고 돼 있고요. 1년에 2, 3천 명씩 표창장을 줬어요. 그리고 전날도 표창 대상자가 400명 가까이 됐는데 더군다나 그중에 김문기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진행자가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책임자면은 선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를 물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 질문 자체도 터무니없는 게 수천억에 해당하는 거대 사업을 무슨 팀장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유동규가 한 게 맞는 것 같고 유동규 및 직원에 불과한데 무슨 비리를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동규 및 직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을 유동규가 했으면 했지 유동규 및 직원에 불과한데 뭐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겠냐. 그것 때문에 내가 부인할 이유 없다. 이제 그런 취지겠죠.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피고인은 김문기를 하위직 실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성남도계공 팀장이면은 공사의 사장, 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님의 성남시 행정직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성남시 산하기관의 사장은 시직제로 보면 국장급이고 본부장은 과장급이고 팀장은 성남시에서 팀장에도 못 미치는 차석 정도에 불과하다. 계속 막 직급 설명을 하면서 이 산하기관 그러니까는 성남도계공은 성남시보다 한 직급씩 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은 맞죠? 본부장이 누구예요? 유동규 씨. 그러니까 유동규 씨 바로 아래 직급 정도면은 당신도 알만한 지위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대표가 공사팀장은 본청 팀장하고는 비견하기 어려운 직급이에요. 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러면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데 김문기는 하위 직원이라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 특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반문, 되묻기.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한 게 맞아요? 제가 유동규가 설계했다고 그랬어요? 자, 정확히 당시의 워딩은 뭐였냐면은 실제 유동규가 한 게 맞는 것 같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라는 단어를 안 한 것은 맞지만은 어쨌든 대장동 사업은 유동규가 주도했다. 그런 취지로는 본인이 얘기한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맞냐고 확 반문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질문 전제, 팩트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문기 씨는 대장동 때 들어서 알았던 게 아니라 2009년부터도 안면이 있을 수가 있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은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이죠. 뭐냐면은 2009년도에 세미나를 같이 했었어요. 그 얘기를 검찰이 물어봅니다. 2009년 8월 26일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리모델링 협회가 후원한 세미나 참석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맞는데 기억에는 없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뭐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죠. 자,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당시 리모델링 협회 간사가 김문기였는데 세미나 참석 때 인사 나눴죠? 그러니까 또 기억이 없대요. 근데 당시에 세미나 관여자 중에서 이걸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리모델링 협회 부위원장이라는 이모라는 사람이 김문기 씨가 자기를 이재명 유동규한테 소개를 시켜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인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에는 인지도 올리려고 동네 행사 있으면은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아무나 보면 명함 주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위 직원이라서 뭐 대장동 사업에 그렇게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모른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왜 모른대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의뢰지위에서 아무나 보면 인사하고 다닐 때라서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었어도 모르고 을이었어도 모르고 어쨌든 결론은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사실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모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2015년 1월에 호주 출장입니다. 그때 열흘 넘게 같이 출장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검찰이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에 출장 갈 때 성남시에서
처음에는 같이 출장 가려는 사람이 유동규하고 이현철이라고 다른 공사 간부, 유동규하고 이현철로 됐는데 참여자가 유동규하고 김문기로 변경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 문서상 저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검사 주장대로 내가 김문기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유동규 김문기로 했겠지 왜 다른 사람으로 했다가 바꿨겠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정진상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다. 그걸 검찰이 물어봅니다. 정진상으로부터 출장자 변경 명령을 받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공무원 최모 씨의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최모 씨뿐만 아니라 유동규 씨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출장 가는데 김문기가 편하지 않냐. 이재명 시장이 쉬러 가는 거니까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라. 이현철 말고 비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김문기로 변경을 했다. 그러니까 좀 같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변경을 했다라고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 당연히 이거 못 믿겠다고 하겠죠. 저건 유동규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김문기 그 전에 알지도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모른다는 말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경 절차를 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피고인은 이현철보다는 김문기가 더 편해서 정진상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고 뭐 변경 지시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검사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저는 수행비서가 있어요. 제 손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현철이든 김문기든 유동규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유동규를 지원하는 하급 실무자가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도한 억측입니다. 자, 이제 뭐까지 내려왔어요? 유동규를 수행하는 사람, 손발처럼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는 수행비서가 손발처럼 움직이는 사람이고 유동규 밑에서 손발처럼 움직이는 그 급의 사람이 김문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바꾼다고 내가 뭐 알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 그 문제가 됐던 방송 발언에서 공무상 출장이라 모른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일정이 열흘인데 이 중에서 엿새는 샜다는 거예요. 딴 데 갔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쳤죠? 유동규하고 김문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객관적으로는 팩트 같네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혔거든요. 같이 골프 모자 쓴 사진이 있습니다. 자, 골프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치는 거잖아요. 안면이 없거나 불편한 사람하고는 잘 안 치죠. 검찰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자,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골프 갈 때 김문기하고 같이 가는 거 알아가지고 시장이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냐. 사전에 유동규, 김문기하고 골프 치는 거 알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 말도 어폐가 있어요. 뭐 생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 거짓말이 되니까 모르지는 않는다. 관광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근데 유동규의 편의를 위해서 수행한 그런 느낌 정도다. 그러면서 계속 수행 얘기를 강조합니다. 자꾸 김문기를 특별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수행비서 김진욱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유동규라는 도시공사 간부를 수행한 사람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하위 실무자하고 특별한 관계를 상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한가하지 않아서 김문기 같은 하위 직급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이 출장 가서도 모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설명드리는 이 장면은 야, 진짜 이래도 몰라? 싶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골프를 가서 카트를 같이 탔다는 거예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2인용 카트를 그때 2대를 빌렸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가 카트를 같이 타고 나머지는 본인 유동규 씨가 타고 그리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카트 탄 거는 김문기 씨가 운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어때요?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상식적으로 시장이 타는 차를 본부장이 운전을 안 하고 자기 부하가 시켜서 운전하게 하고 다녔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유동규 수행원 보조자? 이 사람은 시장이랑 타게 했다는 거 의전에 어긋나는 거라서 유동규 수행원 보조자 카트를 같이 타게 해서도 안 되는 미관말직.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유동규가 운전을 했어야 된다. 와, 진짜 시장이 거의 황제네요. 우리가 뽑은 민선시장이 이 정도 지위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검사님한테 했던 말대로 저도 제가 세상을 잘 몰랐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문기하고 4-5시간 골프 치다 보면은 김문기가 본인 소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사 팀장이고, 그리고 이전에 위례사업 맡으면서 직접 보고도 했었고, 2009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로 알게 됐고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예요. 검사님은 행정조직 잘 모르셔서 그럴 것 같은데, 직급 따지면 산하기관 간부도 아니고 실무팀장 정도 있는데 시장한테 말 걸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다. 절대 존엄입니다. 눈도 마주칠 수 없고 카트를 운전해서도 안 되고 말도 걸어서는 안 된 미간 말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사님들 저 2년 가까이 재판하면서 보는데 이름하고 매치되는 분이 잘 없어요. 그리고 하위 직원으로 그렇게 골프 한 번 치는데 뭐 저와의 관계로 쳤다 그러면 기억을 하는데, 유동규랑 치는데 따라온 사람이라서 뭐 유동규 수행하러 온 사람이랑 무슨 관계를 맺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어쨌든 나하고는 범접이 안 되는, 나는 저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고 저기 저 발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골프 한 번 쳤다고 어떻게 알겠냐. 카트를 탔어도 말도 못 붙인다. 자, 그런데 이분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당시에도 이렇게 손절친데 대해서 유족들이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인 재판에서 다시 나와서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관계를 단절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 제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21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어요. 그해 9월이었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언론 보도 나면서 시끄러워지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큰 쟁점이 됐죠. 김문기 씨가 지금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 때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있었거든요. 대장동으로 5,500억 환수했다. 그 말 거짓말이라고 해서 기소됐을 때 그거 대응했을 때 도와줬어요. 경기도 지사할 때. 그 얘기는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때뿐만 아니라 2021년 9월에 대장동 이슈 터졌을 때도 김문기 씨가 도와줬어요. 경기도 측에서 자료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이슈 대응하는 거 이거 맞는지 검토해달라.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또 이제 당시에 사업 관여를 했고 심사위원도 맡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자료를, 공사 내부 자료를 퇴직자였던 정민영 변호사한테 갖다 줬다. 이거로 이제 징계를 받고 또 검찰 수사도 계속될 그런 국면이 되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1년 12월 21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동 이슈가 커지고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하는 그런 국면이었고, 검찰 수사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2021년 10월에 유동규 씨 구속되고 11월에 나무 김만배 구속되고, 그리고 대장동 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영장실질 앞두고 또 이 사람도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줄이 구속되고 일부는 사망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연관성을 차단을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측근 아니다. 측근이 되려면 김용, 정지상 정도 돼야 된다. 그 얘기도 이 국면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선 지지율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그때 10월 10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정말 턱걸이를 했습니다. 자칫 못할 뻔했어요. 민주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대표가 그때 이 후보가 28.3%로 완전 대패를 했거든요. 이게 왜 대패냐면은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62.37%, 거의 3배 가까이.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얻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선거인단 투표가 일반 대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여론이 반영된 투표였는데, 앞전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던 이유는 결국 대장동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적 득표율이 50.29%, 이게 50%가 안 되면 결선 가야 되는데 결선 안 가게 가까스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 중간에서 경선 포기한 사람들 표를 합산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50%가 안 넘어가서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가 손들어줬어요? 송영길 대표가 이거 과반수 넘은 거 맞다라고 해서 경선 안 가게 되고,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사실상 경선 불복하고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대장동 때문에 못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가 2021년 12월 지금 20일 넘었잖아요. 바로 근접해서 있었던 여론조사가 12월 3일 날 있었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보도기사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이 지지율이 36%로 동률. 이게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은 이재명 5% 올랐고 윤석열은 6% 떨어져. 그러니까 이 대장동으로 윤석열이 확 앞서가다가 이재명이 따라붙기 시작한, 그래서 거의 백중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데 지금 그 국면에서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하면서 당신 그 김문기 그때 알았던 거 아니냐, 너 대장동 연관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슈가 터졌으니까 어떻겠어요. 이거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손절을 하고 부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날 재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김문기 씨를 지칭하는 용어를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만 해도 꼽아보면은 하위직, 실무팀장, 유동규 밑에 직원, 유동규를 지원하는 하급 실무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손발처럼 움직이는 수행비서에 해당하는 유동규한테는 그런 사람, 그런 표현도 했죠. 이렇게 갖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김문기 씨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촉면이 너무 많아요. 뭐 리모델링 세미나도 했었고 또 시장 때도 뭐 대장동 담당자였고 같이 출장도 갔었고 그냥 출장만 간 게 아니라 일정에 빠져서 뭐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기도 했고 골프 치면서 카트도 다시 같이 타고 이게 한 번 지나가면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접촉면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4-5시간 골프를 같이 치는데 말도 못 걸 사이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자, 그리고 본인이 부인한다고 무죄가 나지 않는 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본인 진술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당연히 무죄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날도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정표라든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그런 것들 이제 아마 유죄 증거로 제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그냥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냐 몰랐냐. 성남시장 시절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대장동 연관성. 그것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경기도 지사 때는 알았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알고 모르고 하는 관계가 이게 2009년부터 이어진 관계라면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차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씨 아들도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주말하고 평일에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근데 그냥 가족들 있는 데서 안 받고 안방에 들어가서 받았다. 누구길래 안방에서 받느냐 그러면은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단지 뭐 유족으로서 서운함을 토로한 뿐만 아니라 아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도 했었어요. 이런 정황들이 종합이 돼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발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별이 될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확정은 돼야겠지만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지 그리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게 될지 그 부분이 아마 가려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 부인하는 내용 뭐 설득력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은 검찰이 제시하는 각종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그런 주변 정황들이 설득력이 더 있다고 느끼셨는지 오늘 재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